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복의 관리,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의복 재료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를 좀 채워볼까 해요. 일단 섬유의 종류와 특성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일단 적어볼게요. 섬유는 옷감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구분된다. 그래서 옷감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천연섬유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식물성 그리고 동물성 나눌 수 있었죠. 인조섬유도 크게 이제 우리 인조섬유와 재생섬유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그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아까 했던 천연섬유예요. 그래서 여기 천연 적어주시고요. 천연섬유는 식물에서 원료를 얻는 그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와 동물에서 원료를 얻는 동물성 섬유로 크게 나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흡습성이 커서 위생적이고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정전기가 잘 생기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아까 인조섬유 중에서도 합성섬유에서 자주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식물성 섬유에서는 면섬유와 마섬유 크게 두 개 나뉘게 된다 했었어요. 면섬유의 원료는 목화였죠. 그래서 일단 면섬유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위생적이면서 실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속옷을 사용할 때 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옷의 형태일 때는 면백으로 된 옷들이 좋다라고 공부했었어요. 흡수성이 좋아서 땀을 잘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옷 같은 거는 보통 면으로 된 걸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강도가 크고 물에 젖으면은 강도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수분 시 강도가 더 커진다. 그래서 수분 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수분 강도가 커진다. 수분 시 강도가 커진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분 시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물 세탁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 세탁이 가능하다. 아래 나올 이제 동물성 섬유의 모섬유나 견섬유 같은 경우는 물 세탁이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제 물에 젖게 되면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 세탁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탁기에 옷감을 넣고서 빨래를 돌리는 걸 이제 물 세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손빨래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계 세탁인 이제 우리가 세탁기에다가 넣고서 세탁을 돌리는 것도 물 세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알칼리, 햇빛에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아서 빨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열에 강한 특성이겠죠. 그리고 햇빛에 말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햇빛에 강한 특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김이 잘 생긴다. 아래는 이제 구김이 잘 생긴다입니다. 구김이 잘 생기는 면섬유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 때문에 이제 이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혹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와 혼방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섬유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제 우리가 합성섬유로 혼방을 해서 이제 보완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면섬유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속옷이나 잠옷
평상복, 수건이나 행주, 기저귀 등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마섬유인데요. 마섬유 같은 경우는 마줄기에서 원료를 채취했어요. 그래서 시원한 여름 옷감이고요. 그 다음에 흡습성과 흡습성과 통기성이 좋다. 여러분들 우리 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흡습성 다시 보시면요.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흡습성은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기성 같은 경우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잘 통하면서 굉장히 쾌적한 옷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강도가 크고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커진다. 사실 면보다도 더 큰 습윤식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열과 알칼리에 강합니다. 따라서 180도에서 210도 가장 높은 온도의 다림질, 온도에서 다림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림질 나중에 단계 배울 텐데요. 가장 높은 3단계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섬유 같은 경우는 면보다 구김이 더 잘 생기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더 뻣뻣하고 빳빳하기 때문에 이제 잘 구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감이 뻣뻣하고 시원하고 건조가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섬유를 어디다 쓰냐면요. 여름철 옷감이라든지 여름철 침구류라든지 식탁보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섬유에서는 크게 모섬유와 견섬유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섬유는 동물의 털을 원료로 해서 섬유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옷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습성이 좋아서 가볍고 그리고 보온성이 큽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했었는데 흡습성 다시 보시면요. 공기 중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온성 같은 경우는 주변의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성질.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한 옷감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열을 한번 품었을 때 그거를 뺏기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뒤에서 겨울철 옷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탄성이 커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 탄성이 뭔가요? 할 수 있는데요. 탄성은 우리가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은 부피와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우개 같은 것도 힘으로 꾹 누르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누르고 있는 힘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의 지우개로 돌아오는 것처럼 물체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피와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 힘을 바로 제거를 하면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섬유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특징, 그 힘이 세기 때문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식물성 섬유인 면과 마와 달리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섬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열과 알칼리, 햇빛과 해충에 약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관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빈칸에는요. 이제 추균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균성이 있다. 추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섬유에 털 비닐들이 있어요. 모섬유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진 이렇게 있어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털비닐들이 습기나 열, 마찰 때문에 서로 엉키고 엉켜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성질이에요. 막 서로 이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습기나 아까 말했던 열이라든지 그리고 마찰 때문에 서로 막 엉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엉켜서 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성질이 이제 바로 축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예시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여러분들 니트 잘못 빨게 되면은 확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다 축용성 때문이에요. 축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열과 알칼리 햇빛과 해충이 약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축용성 때문에 옷감의 송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용성을 이용해서 펠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펠트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직포와 펠트. 그래서 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섬유에서 바로 옷감으로 만들어진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축용성을 이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시에서는 겨울철 옷감이라든지 코트, 그리고 머플러, 담요, 카펫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다음 네 번째, 견섬유에서는요, 누에고치가 원료가 되는데요. 첫 번째 쓰면요, 흡습성과 보온성이 좋다. 흡수성, 보온성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의 큰 특징을 보자면요. 식물성 섬유 같은 경우는 아까 구김이 잘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립되는 걸로 동물성 섬유 같은 경우는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식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잘 흡수한다 했어요. 그래서 흡습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흡습성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흡습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확인하면 되겠지만 면섬유, 마섬유, 모섬유, 견섬유, 즉 천연섬유는 전부 다 좋아요. 다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습윤식 강도가 크다라는 식물성 섬유의 특징이 있었고요. 습윤식 강도. 따라서 우리가 아까 물세척이 가능하다 했었고요. 동물성 같은 경우는 보온성이 크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물빨래는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이제 습윤식 강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의 단점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잣대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은 훨씬 나중에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열과 알칼리, 햇빛, 염소 표백제에 약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과 알칼리, 햇빛, 표백제에 대해서 손상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아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에고치, 견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예전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 때 사용하던 비단, 이 비단들이 바로 이제 누에고치에서 만든 견섬유의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기는 했지만 비단이 굉장히 비싸서 양반들이 보통 흔히 입는 옷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견 100%로 된 섬유, 우리 그때 섬유 취급, 의복 취급 표시사항 할 때 거기서 마크 배웠었어요. 견 100%로 된 마크 있었는데요. 그 마크가 붙어있는 옷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게 바로 견섬유 하면서 같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한복감이라든지 블라우스,
드레스, 넥타이, 스카프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쏙 보기 자료, 추가 자료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지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는 천면섬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천면섬유까지만 할 거니까 천면섬유만 채워볼게요. 식물성 섬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식물에서 원료를 얻는데 목화에서 얻어낸 면이 있다고 했었고요. 마줄기에서 얻은 마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동물성 섬유에서는 동물에서 원료를 얻는데 동물의 털에서 얻는 모섬유가 있었고요. 누에고치에서 얻는 견섬유가 있었습니다. 통합쳐서 천연섬유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아까 흡습성이 다 크다고 했었죠. 흡습성이 커서 위생적이고 그리고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배울 여기는 이제 인조섬유인데요. 인조섬유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 이유가 이제 흡습성이 작기 때문에 이제 정전기가 잘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천연섬유는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데 이유가 흡습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